호돌이 썰툰. 외모 컴플렉스를 가진 19살 여고생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외모 컴플렉스가 심했습니다.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한숨부터 나오고, 그렇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지? 언제 어른 돼서 성형하지? 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학교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친구들이랑 잘 어울렸습니다. 저한테 외모 컴플렉스가 있다는 티를 거의 내지 않았죠. 티를 내봤자 저한테 이득일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을 볼 때나 친구들과 눈을 똑바로 맞추고 이야기할 때 항상 혼자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가 내 코를 못생겼다고 생각하겠지? 눈은 왜 이렇게 째졌지? 라고 생각하면 어쩌지? 자존감도 사실 항상 바닥이었고요. 참다 못 참겠어서 엄마한테 진지하게 울먹거리며 이런 사실들을 말씀드리니 평소에 제가 운 적이 한 번도 없어서인지 크게 놀라시며 같이 우시더라고요. 엄마 아빠 유전자 탓이라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저는 18살 겨울방학 쌍꺼풀과 앞트임, 코성형, 광대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다행히도 대성공적이었습니다. 화장만 조금 보태면 학교에서 그렇게 예쁘다고 소문난 애들보다 더 이쁠 정도로요. 그렇게 방학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가니 애들의 대우가 달라졌습니다. 남자애들에게 못 받던 친절도 받아보고 대쉬도 많이 들어오고 길거리에서 번호 따이는 일도 아주 흔해졌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되게 쓸쓸했습니다. 그렇게 외모 지상주의 싫다고 떠들던 애들이 결국은 이렇구나. 물론 저도 수술한 지금이 좋습니다. 하지만 가끔 밀려오는 우울감, 공허감 같은 건 어떻게 떨쳐내야 할지 몰라 이렇게 고민을 보냅니다.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성형 우울증에 걸리신 것 같아요. 성형을 하기 전과 성형을 한 후 주변 사람들의 대우와 본인이 성형을 왜 했지? 하는 생각 등이 합쳐져서 나오는 생각인데요. 제보자님은 다행히 수술이 성공하셨지만 실패한 분들이 많이 걸린다고 해요. 결국은 제보자님이 성형하는 것을 택하셨고 지금 모습이 좋으시다고 하시니까 더 이상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생각만 하세요. 예뻐진 본인 생각을요. 계속 우울함에 빠져 계신다면 진짜 우울증에 빠져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성형 성공하신 거 축하드리고 힘내세요. 호돌이 썰툰. 안녕하세요. 그냥 평범한 여학생입니다.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제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었는데요. 물론 이전까지 사귀었던 사람들은 모두 남자였고 여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조금씩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네요. 저희 학교는 여학교입니다. 여자들밖에 없는. 그리고 저희는 신입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선배님들에게도 항상 깍듯이 인사하고 다녔죠. 그날도 마찬가지로 선배들에게 인사를 하고 교실로 들어가려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그 인사를 받으신 두 선배분들이 저희를 부르시더라고요. 저랑 친구는 뭐 잘못했나 걱정하며 잔뜩 쫄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걱정과는 달리 그 선배는 환하게 웃으시면서 굳이 모르는 선배들에게까지 인사를 깍듯이 하지 않아도 된다. 맞다. 그러면 더 뻘쭘하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날 그 두 선배분이 너무 멋있고 존경스러워서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두 선배분과 같은 동아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두 선배 중 한 선배가 저를 볼 때마다 웃으면서 먼저 손을 흔들어 주시는데 학교를 들어오고 처음 받는 친절에 처음엔 감사하고 존경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부턴가 제가 자꾸 그 선배를 눈으로 쫓고 있더라고요. 그 선배를 발견하면 괜히 실실 웃음이 나오고 그 선배가 웃는 모습만 보면 괜히 심쿵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 약간 짝사랑의 시작 징조잖아요. 여기까지만 그랬다면 혼란이고 뭐고 그냥 내가 동성애자구나 싶었을 겁니다. 근데 그 선배분 머리도 짧으시고 약간 외적으로 남자 같은 면이 있으세요. 전체적인 스타일이 제가 남자 볼 때의 이상형과 완전 똑같습니다. 제 친구는 선배님의 외관이 조금 남자 같아서 그렇게 느끼는 거라고 합니다. 호돌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입생으로서 느끼는 선배님을 향한 존경심이자 외관 때문에 겪는 혼란일까요? 아니면 정말 사람 대 사람으로 느끼는 그런 감정일까요? 판단 혹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보자님의 고민을 들어보니 확실한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남자친구들을 많이 사귀셨으니 여자만 좋아하는 건 아닌데 또 남성스러운 여자 선배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해서 남성스러워서 좋아하게 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중 여고를 나오지는 않았지만 주위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자들끼리는 그런 감정이 흔하다고 해요. 잠깐 스쳐가는 바람 같은 감정일 수도 있고 제보자님이 동성을 좋아한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둘 중에 뭐가 됐던 자신의 감정이니까 힘들어하지 마세요. 나쁜 거 아니니까요. 천천히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시길 바랄게요. 호돌이 썰툰.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남자입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키가 크고 다리가 긴데요. 아빠는 186, 엄마는 171, 형 누나들도 170을 안 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키가 몇이냐고요? 151cm입니다. 거짓말이냐고요? 저도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네요.
보통 키는 유전이라고들 많이 말합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요. 근데 왜 저만 안 크는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썸녀? 라기에는 좀 뭐하지만 학원에 같이 다니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정말 귀엽고 저한테 너무 잘 대해줘서 약간 호감이 있었습니다. 그 여자애도 매일 저랑 같이 학원에 가고 같이 집에 갔었고요. 밥도 같이 자주 먹고 심지어 저번 주에 같이 집 갈 때에는 저한테 설렌다고도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저희가 썸이라고 생각하고 고백할 타이밍만 보고 있었죠. 하지만 얼마 전 썸녀랑 같이 집 가려고 학원 강의실마다 찾고 있는데 옆 비상계단에서 말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봤더니 제 썸녀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지만 궁금해서 얘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 그 키 작은 애랑 진짜 사겨? 키 작은 애? 누구? 키 작은 애가 걔밖에 더 있냐? 너랑 맨날 같이 다니는 애. 죽을래 진짜? 내가 걔랑 왜 사귀냐? 너 같으면 151이랑 사귀겠냐? 내 동생보다 작아. 여기까지 들었는데 진짜 충격에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데 겨우 참고 바로 짐 싸서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썸녀한테는 패매로 왜 말도 없이 먼저 갔냐? 어디 아프냐? 라고 왔는데 안 일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걸 당연히 모르겠죠. 살면서 키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 여자한테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뒤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 애들 진짜 싫죠. 친구 앞이니까 갑자기 창피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해도 그걸 듣는 제보자님 기분이 어떨지 상상만 해도 힘듭니다. 제보자님 말대로 키는 유전이니 고등학생 되면 형들이랑 똑같이 크실 거예요. 너무 키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그 여자애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 사람 잘 걸렀다 생각하고 연락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진짜 그걸 들으셔서 다행이에요.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받게 됐을 수도 있으니까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화이팅 하길 바라요. 오돌이 썰툰. 연애 3년차 21살 여자 직장인입니다. 저는 18살 때부터 사귄 이제는 군입대를 앞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이건 얼마 전 남친이랑 동대문에 놀러가서 있었던 일인데요. 저녁으로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중국집에 가보기로 하였습니다. 검색해보니 가격도 괜찮고 맛집으로 소문나 있기도 하고 무엇보다 저희 둘이서 함께로는 중국집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저희는 짜장면 하나, 짬뽕 하나, 그리고 탕수육 소태를 하나 주문했습니다. 양이 많긴 했지만 블로그에서 탕수육 맛집이라 해서 궁금했거든요. 음식은 엄청 빨리 나왔고 어느 때처럼 저는 음식 사진을 찍고 너무 배가 고파서 빨리 먹고 싶은 마음에 바로 탕수육 소스를 탕수육에 부었는데 그 순간 갑자기 제 머리를 뭐가 팍 하고 치고 지나가더라고요. 엄청 아프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짜증나서 고개를 드니까 남친이 주먹으로 제 머리를 때렸던 거더라고요. 짜증이 확 나서 남친에게 아니 미쳤어? 뭐 하는 거야 진짜 뭐야? 이러니까 남친이 아니 탕수육 소스를 왜 부어? 이러더라고요. 아니 물론 사람들 사이에서도 부먹 찍먹 논란 이런 게 있을 정도로 탕수육 먹는 방식이 개인의 취향을 많이 탄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평소에 조심해서 탕수육 소스를 함부로 붓지 않고 있고요. 하지만 오늘은 너무 배가 고팠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탕수육 소스를 부었던 건데 이게 그렇게 열받고 머리통까지 맞을 일일까요? 남친은 그 이후로 사과할 생각은커녕 제가 부먹 중이어서 손이 반응했다느니 그러니까 누가 그걸 예의 없게 부리냐느니 되도 않는 소리를 식사 내내 해대는데 진짜 뒤집어 엎을까 하다가 식당이고 공공장소이니 일단 조용히 나와서 아무 말 없이 지금 집에 온 상태입니다. 탕수육을 찍어 드시는 분들 여친이 탕수육 소스를 실수로 부어버리면 여친 머리통을 때릴 정도로 그렇게 화가 나는 일인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남자친구분이 제보자분을 존중 안 해주는 것 같다는 느낌을 계속 받는 사연이었습니다. 물론 탕수육을 부어먹는 게 본인 스타일이 전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제보자분이 물어보지도 않고 갑자기 소스를 부은 것에 대해서 살짝의 속상함을 내비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아주 가벼운 정도이지 이렇게까지 때리고 심지어 미안하다고 말도 안 하고 할 정도는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제보자분이 전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무엇보다 그렇게 함부로 여자친구 머리 위로 손을 올리는 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보자분이 꼭 남친분에게 단호하게 말해주셨으면 해요. 이런 걸로는 손이 나가는데 나중에는 어떤 걸로 또 손이 먼저 올라갈지 모르는 거거든요. 저 호순이가 제보자분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돌이 썰툰. 안녕하세요. 여중을 다니고 있는 중학교 3학년입니다. 저는 위로 오빠가 하나 있고 밑으로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 집안 내력이 엄마, 할머니부터 몸이 굉장히 약해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환경이 조금만 변화하면 심하게 몸살 감기를 앓는 등 정말 쉽게 몸이 아파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건 생리통이 엄청나게 심하다는 건데요. 일반 여자들보다 정확히는 10배 이상 고통스럽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생리할 때 단 걸 먹으면 덜 아픈 것 같아가지고 마침 이번 주말이 생리 예정일이기도 하고 일부러 남은 용돈을 털어서 3만원짜리 큰 케이크를 사와 냉장고에 넣어뒀습니다. 다음날 학원 갔다가 집에 들어오니 예정일보다 빨리 생리가 터졌더라고요.
어느 때처럼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죠. 마침 그 순간 미리 사놨던 케이크가 생각나서 아 다행이다 하며 바로 냉장고를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어제 사다 놓은 케이크가 아예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뭔가 싸한 느낌의 베란다 쪽에 있는 재활용 쓰레기통으로 가보니 네, 그곳엔 이미 다 먹어치워버려서 텅텅 빈 케이크 박스가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울면서 전화했는데 엄마는 아니라고 하고 생각해보니 범인은 오빠밖에 없었습니다. 오빠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오빠에게 울면서 야 이 나쁜 놈아 케이크 네가 먹었지 이러니까 오빠가 당황하더니 발뺌을 하는 거예요. 나 네 거 초코 케이크 안 먹었어. 추측 노노. 근데 저 케이크가 초코 케이크라고는 말한 적 없었거든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눈물만 나고 뭐라고 하자니 말은 흥분해서 안 나오고 진짜 저는 오빠가 너무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왜 하필 가장 예민한 생일 때 먹으려고 사온 케이크를 말도 없이 먹고 모르는 척 하는 걸까요? 진짜 너무너무 심리가 궁금해요. 그 이후로 오빠랑은 말도 안 하는 상태입니다. 호돌이님, 저 어떡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주변을 보면 친형제나 친자매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 후순이 주변에만 봐도 동생이 자기 옷을 몰래 입고 나갔다던가 누나가 자기 방문을 벌컥벌컥 연다던가 형제 자매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제보자분에게 가장 중요한 케이크를 몰래 홀라당 먹어버리고 나몰라라 하는 오빠의 태도가 너무한 것 같아요. 적어도 먹었으면 미안하다고 말을 할 것이지 발뺌이나 하고 오빠가 100% 잘못한 상황이 많네요. 하지만 제보자분, 오빠분도 그렇게 악의를 가지고 한 행동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케이크가 있었는지도 제대로 몰랐을지도 모르고요. 계속 대화를 안 하고 있는 것보단 그래도 가족이니 오빠분에게 한번 대화를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 냉장고에 이렇게 있는 케이크는 내가 아플 때 먹기 위함이니 먹지 말라고요. 제보자분이 오빠분과 이번 문제를 잘 풀길 저 호순이가 기원하겠습니다.